시간에는 20주차 논술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 책 도서 읽으셨나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제집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읽은 다음에 이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일단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현대 소설이에요. 성석재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단편 소설이고, 그죠? 길이가 짧아요. 그 다음에 배경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농촌 소설인데 굉장히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풍자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애둘러서 비판해요. 그 다음에 해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골개미가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비극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을 보니까 주인공이 누굴 거예요? 황망근일 거예요. 그런데 이 황망근이란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일생을 다뤘어. 그래서 전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전. 네, 이 전의 형식은 어떤 전이냐? 가전체 형식을 빌렸어요. 우리가 이번 주 문학에서 춘향전
여러분 교재 31쪽을 펴시고 처음부터 봅시다. 어휘 문제 볼게요. 탕감 무슨 뜻입니까? 어떤 빚이나 무엇을 그죠? 부정적인 것을 없애준다라는 뜻이죠. 항렬은 뭐예요? 같은 가족관계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그 계통 사이에 뭐죠? 먼저와 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 자매 간에는 같은 학렬의 돌림자로 이름을 쓰죠.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돌림자라고 같은 직계의 돌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손, 조부모와 손주를 이루는 말이죠. 조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그죠? 이렇게 이르는 말을 우리는 조손이라고 하고요. 문중이란 말은 가문 혹은 일가 친척 혹은 뭐라고 할까? 성과 본이 가까운 집안. 성과 본이 가까운 집안을 우리는 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전대리의 황망근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은 황씨 집성촌입니다. 집성촌 그러니까 황씨 가문이 모여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천성은 본래 타고난 성격을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을 우리는 천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1번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봅시다.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그죠? 농가의 부채는 뭐예요? 빚. 그죠? 빌려온 돈 촉구 전국 농민 벌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야? 사투리네요. 방언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라고 이제 이장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뭐뭐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이게 뭐죠? 문중 여기 이제 황씨 집성촌이니까 이게 황씨가 한 일입니다. 3번 선생은 땡땡이 술을 좋아했다. 천성 그렇죠. 여기서 선생은 황망근을 높여 부른 말입니다. 본래 술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이 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까 그 인물 민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번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그 다음에 조손이죠. 조선은 누구예요? 이 손자. 입맛이 까다로워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즉 고기나 생선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있으면 밥상머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까다로운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황망근이 늘 이제 정성껏 모셨다는 거죠. 5번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자 남편을 여의고 황망근을 낳은 까닭에 학녀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그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땄다. 그래서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뭐야? 여기에서 유래되어 있다.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만근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황만근의 어머니고요. 그때 이미 이 황만근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다 남편을 이별했다. 그러니까 이 황만근은 유복자인 거죠. 자신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 봅시다. 단기는 무슨 뜻이요? 단기는 서리와 구별되는 단군을 시초로 한 연도 표기 방식이다. 단기 몇 년. 기농 농촌으로 기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기농이라고 하고요. 헌주라는 제사단의 축하연 때 추모 또는 축하의 뜻을 담은 술을 우리는 헌주라고 합니다. 자, 가달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망근이지 그러니까 황망근을 이르는 말이죠. 망근이 이름이니까. 근데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털어가고 이게 뭐라? 경상도 사투리.
스무 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써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망근이가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가 굶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축에 들고 나이가 많은 편이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를 지내나 봐요. 용왕제에 축을 초하다거나 축을 만드는 황제석 아저씨인가. 황제석 아저씨는 뭔가 조금 학식이 좀 있네. 그죠? 학식이 좀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을에서는. 자,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연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지. 지금 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으니까 알아봐야 돼.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방그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황망그는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딱 두 번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아이지 어르신 하면서 망거이가 외박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인물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성촌이고 시골이고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의 일들을 각 집안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황망글은 온 동네 일을 온 동네에서 이제 그 힘든 일, 남들이 꺼리는 일을 다 맡아서 해요. 그래서 황망근의 덕을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갔을 때 영은지 도깨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가십니다. 자, 망근이가 밤새도록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싸웠다.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용왕제사에서 집사역을 맡은 황동수가 이렇게 말한 거죠. 황동세 말이에요. 자, 황동수가 말을 이었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망근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지금 황망근이 없어져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한가하게 소영을 주는 얘기나 황망근이 집에 안 들어왔던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민씨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황망근이 실종된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요. 그럼 나의 단락 한번 봅시다. 나 단락 어떤 내용인지. 어제 걸기대 안 한다고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민 씨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 있나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어. 본 사람이 없어. 사람이라고 민명이라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 기백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거이는 대조국이 방금만 해서 뭔 소리야? 체격이 몹시 작아. 그래서 잘 안 보여. 자,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장이 한 말이에요. 이장이 한 말.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망거를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거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사투를 쓰지 않아요. 서울서 기농한 사람 민 씨. 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에 꼭 나오고로 한 게 그게 뭐 잘못된 일인가? 그랬더니 민 씨도 자신도 모르겠다. 아저씨는 어주로만 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왜 황만근 씨가 꼭 가야 돼요? 아니, 황만근 씨가 가야만 할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요? 이 사람이 따지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내가 부채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된 말인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돌아오고 있냔 말입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에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리길을 경기 끌고 갔으마 시간도 많이 걸리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
공을 주고받고 하는 꼴이야. 서로가 말을 주고받았어.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망근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그러니까 황망근은 늘 이 경운기,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다녔어요. 아주 오래된 경운기거든요.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 무슨 고장. 망거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몸 못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어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죠. 다른 동맹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아요. 라고 민씨가 계속 따지고 있어요. 내사 민사무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인장들하고 인연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갔거늘 진짜로 경기를 끌고 갔으마. 근데 왜 늦어도 한참 늦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를 타고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강요한 거예요. 황씨한테 이장이.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막 얼마 없더라.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기를 타고 갈 수 있던가? 탈 수 없는 상황인데 강요했어. 이 이장의 이기적인 그죠? 심리가 보이네요. 극도의 차들이 밑이 꽤 많고로 싱싱 달리는데 반치만 우회라고. 받지만 우회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 도로를 이용해서 뭐야? 읍내를 가야 되는데 읍내를 갈 때 경운기를 타면 매우 위험해. 자신이 말해. 그러면서도 황망근한테 경운기를 타고 와라고 했다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있어. 이 부분에서 이장의 이제 이기적인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트럭 타고 가는데 황망근한테 뭐요? 경운기 타고 왔어. 그러면 황망근은 왜 이 말을 들었을까요? 황망근은 약간 어수룩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어기질 않아요. 고지굿대로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망근만 자전거를 타고 간 상황입니다. 자,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이것도 누구예요? 이장 말입니다. 이장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불러내가지고 나한테 지금 따지니기가 이런 거죠. 그죠?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크로 반동가리가 났나? 그러니까 욕하는 거죠. 누구를? 민씨를. 민씨가 이제 황망근을 지금 걱정하는 거죠.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민씨와 이장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반편은 누가 반편인가?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마침내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민씨의 말입니다. 민씨가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민씨의 말. 자, 이 자식이 하고 하는 것은 이장의 말이에요.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뜩뜩 불러 쌌노. 도시에 쫄딱 망해가지고 기능을 했시모. 이거 뭐죠? 인신공격하는 거죠. 인신공격을 해요. 이장이 민씨에게.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끼줄까 말까 하는 판인데 뭐라고? 내가 망근 임이냐 애비냐? 그러니까 왜 망근이 보자 노릇을 하면서 자신에게 따지냐 이거죠. 나이 50이 다 된 게 이게 나이 50이 다 된 게 누구예요? 황망근이에요. 어디를 가는 등 오는 등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에 끌고 다니리까. 그러니까 뭐요? 황망근이 나이가 매우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룩하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장은 이제 자신의 입장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문제 3번 봅시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과거의 상황. 아니죠. 요약적 제시 없습니다. 그럼 요약적 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일을 만약에 대화 행동으로 보여주면 굉장히 길게 나열되는데 한두 줄로 줄거리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 했죠. 2번 두 가지 시점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자, 대부분 없는데 만약에 두 가지 시점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건 액자식 소설이라고 했죠. 액자식 소설은 이 큰 틀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작은 이야기가 담겼어요. 그러면 이 바깥 이야기, 이 외화와 안에 있는 이야기, 내화의 서술자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3번 대화 없이 서술에 의해 이어진다. 계속 지금 2장과 민씨와의 대화가 이어졌으니까 얘도 틀린 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성격 나오나요? 인물 간의 대화. 민씨 그 다음에 2장. 2장은 뭐야? 이기적이야. 민씨는 황망근을 걱정하는 이런 그 마음 씀씀이가 있어. 그러니까 맞는 말. 5번 시간을 역전적으로 배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요? 역순행적 구성이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엔 안 나왔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4번 문자 봅시다. 황망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1번 황망근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누구만 노력하고 있어요? 민씨만. 그죠? 민씨 기농한 사람만. 틀리고 2번 황망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 아니요, 황망근을 통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황망근은 현실에 대한 불만도 없습니다. 황망근의 바보스러움에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안 나와요. 민씨만 연민의 태도를 보이지만 민씨는 오히려 황망근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4번 황망근을 무시하지만 인정 어린 태도로 걱정하기도 하죠. 아까 이제 마을의 대표 어른 그분이 누구였죠? 나이 지긋하고 좀 학식이 많으신 분 걱정하는 사람 누구였죠? 여기 있었는데 황재석 씨. 그죠? 사람이 그죠?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여지까지 외박한 적이 없어 하면서 걱정을 했죠. 맞는 말. 황망근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 전혀 없습니다. 5번 볼까요? 이 글의 인물 간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민씨는 황망근이 돌아오지 않자 그죠? 가장 걱정하면서 왜 그런지 그죠?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인물이고 이 장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는 걸기대회에 나오라 그죠? 할 때 황망근한테 경운기 타고 오라고 하고 자기는 트럭을 타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시내까지 먼 길을 비도 오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 그 도로를 경기를 타고 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골라봅시다. A. 상대방을 추궁하고 있다. 2장을 추궁하고 있는 거 맞죠? 말장난을 하며 빈정거려요. 그죠? 방거이 하면서 네가 애비가 하면서 말장난 치며 빈정거리죠. 따지는 어조로 말하죠. B. 노려보며 자신의 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2장이 그런 말도 못하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5번 B.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뭐라고 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억과 같은 표현의 서술상 효과에 대해서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억이 뭔가 한번 볼까요? 망근인지 방근인지 이건 뭐예요? 망근이 방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황망근의 체격이 아주 작다는 것을 만근 방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근은 뭐야? 체격이 작은 거. 그 다음에 망근인 원래 이름이죠. 그럼 망그인지 이거는 사투리고요. 그러면 얘는 첫째는 사투리 표현, 두 번째는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뭘 통한 언어유희예요?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러면 의문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언어유희나 사투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해학적이잖아요. 그래서 해학적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죠.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혹은 재미를 준다.
그죠?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끼리 묶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주인공을 걱정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죠. 누구요? 민씨가 주인공 황망근을 걱정하고 있고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주제, 여기 아직 상징적인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것이 주제를 암시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 경운기거든요. 경운기가 이제 황망군의 일생을 말해주니까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아니에요. 일화를 통해 일화 뭐예요?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일화는 뭐야? 에피소드. 자, 어떤 일화가 제시되었는데, 황망근의 일화, 그죠? 뭐야? 여지까지 외박한 적이 없는데, 한 번 외박한 적이 있어. 토끼인지 여우인지 싸우느냐고, 밤에 한 번 외박한 적이 있어. 집에 못 들어왔어. 이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은 굉장히 뭐야? 성실하다. 그죠? 성실하다.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어. 특별한 일을 빼놓고. 이건 맞네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객관적인가요? 작가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고요.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시선을 보이는 건 어떤 시점이라고요? 관찰자 시점이라고요. 관찰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가 있는데 1인칭은 작품 안에 서술자가, 3인칭 관찰자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데 이런 관찰자 시점은 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뭐만 대화와 행동으로만 그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양 묘사나 그 다음에 뭐 풍경 묘사도 객관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이 글을 읽고 이끌어낸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민씨는 귀농을 한다. 맞죠? 아까 2장의 말 속에 있었습니다. 농민 걸기대회가 열리던 날 비가 왔다고 아까 2장이 말했죠.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막 했죠. 3번 황망근은 농민 걸기대회의 투쟁 방침을 그대로 따랐죠. 그게 뭔데요? 경운기를 끌고 집회 장소로 오는 것. 그런데 황망근만 따랐어. 2장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민씨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런가요? 자, 민씨가 황망근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장에게 계속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이장은 이장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투쟁 방침을 지킬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이장으로서의 책무라면 투쟁 방침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아까 이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뭐 자동차를 타고 갔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장으로서 직분을 다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말 사람들한테는 경운기 타고 와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타고 간 건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거네요. 다음 문제 9번 이 글에 드러난 민씨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그러면 민씨의 주장이 뭐인지 봐요.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자,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민씨의 주장은 뭐예요? 이장도 정해진 방침을 따라야 한다. 다음 10번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고장난 경운기예요. 그래서 황망근은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읍내로 농민 걸기대에 나갔는데 다음날이 되어서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황망근의 죽음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황망근만 안 들어왔으니까 경운은 경운기인데 고장났어.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2번 이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계기
아니죠. 왜냐하면 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장난 경운기 다른 사람은 못 물어도 황망근은 몰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황망근의 인색함 아니죠. 이장이 투쟁 방침을 지키지 않는 계획이 아니고요. 이장은 경운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장과 민씨의 가치관의 차이는 이 경운기로 인해서는 드러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보기를 읽고 다음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망그지 그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먹이고 이게 뭔가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망그이가 안 들어오는 것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그죠?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의 황망근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황망근은 짐승보다 소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실종되었지만 걱정은커녕 불평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12번 민씨는 어떤 사람인지 작품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쓰세요. 그러면 민씨는 자, 민씨는 일단 기농한 인물이고요. 마을 사람들과 달리 황망근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황망근의 묘비명을 쓰게 되는데 황망근이 끝내는 시체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황망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간 얼마나 황망근이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묘비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를 대신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논술 12번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12번이죠. 예, 다음 파일에서 두 번째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